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필립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잘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이 되는 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영어를 정말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외에 있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제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영어 정도는 하는데 그렇다고 막 고급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 주관적인 입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바람이 되게 심하게 불죠. 그래도 이제 이 소리가 마이크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면 좋은 점이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어가 안 되는 나라들을 갔을 때 이제 현지어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영어 국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이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영어 쓰는 것을 좋아하시고 영어로 말하는 걸 상당히 즐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길을 물어볼 때나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 해외여행을 갔을 때 뭐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영어를 할 수 있음에 이제 해외에서 저처럼 이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영어가 뭐 안 됐으면은 이제 호주 대학 법대도 들어갈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뭐 영어가 간당간당하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호주 법대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이제 해외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고 해외 친구들을 사귐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뭐 영어가 굳이 잘 안 돼도 해외 친구들을 사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폭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가 되니까 이제 뭐 아시안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 현지인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고 그들과 이제 어울려서 뭐 팀 과제라든가 아니면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함으로 이제 많은 다양한 국제적인 학교의 학생들을 사귈 수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영어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말할 수도 있고 이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도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아예 못했을 때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는데 근데 이제 영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언어들도 도전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언어만 다를 뿐이지 이제 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빨리 그런 언어들을 다른 언어들을 습득할 수 있는지 이제 요령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시간이 되면 중국어와 일본어도 또 배워볼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화를 볼 텐데요. 이제 뭐 미드라든가 영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어만 했을 때는 자막 있는 것을 꼭 봐야만 했지만 이제 영어가 웬만큼 되고 나서는 한국어 자막이 없어도 이제 영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영화를 즐길 수가 있고 미드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가끔은 조금 이렇게 생뚱맞은 이제 번역을 하는 부분을 보면서 혼자 웃을 수 있다라는 점이 영어에 대해서 좋은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뉴스인데요. 이제 국내 뉴스를 저도 가끔 보거든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를 통해서 이제 국내 뉴스를 보는데 이제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출처를 해외 CNN이나 뭐 이런 데서 따왔다 얘기를 하면서 약간 편파적으로 뉴스를 방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원본 기사를 통해서 해외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아니면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나마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인지해 나갈 수가 있고 이제 그들의 시각을 조금 배워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영어가 안 될 때는 이제 국내 뉴스만을 통해서 뉴스에서 이러더라 아니 저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뉴스의 소스라고 하죠. 이제 말 그대로 가져온 데를 직접 찾아가서 영어로 직접 보게 되면은 정말 그 편파적인 뉴스가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아니면 기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그 기사를 작성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6가지 장점들이 정말 영어를 잘했을 때 다가오는 큰 장점들이지만 이 마지막 7번째 장점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지막 7번째 장점은 바로 정보량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잖아요.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정말 모든 나라들이 뭐 논문이나 이런 걸 쓸 때도 이제 영어로 많이 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 대한 정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한국어에 대한 정보량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영어에 대한 정보량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뭐 이슈를 찾아본다 할지라도, 뭐 우리가 요즘에 이제 큰 관심이 있는 그 나쁜 바이러스에 대해서 찾아본다고 할지라도 한국 정보량은 한계가 있는데 영어로 찾아보게 되면은 이 정보량이 정말로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진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출처를 보게 되면은 한국어 정보량은 전 세계 정보량 중에 1%를 차지를 하지만 영어는 54%를 차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량을 찾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보를 찾아볼 때 뭐 네이버에도 찾아보지만 네이버보다는 영어로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럼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서 영어를 했을 때 이거보다 큰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나 이슈나 아니면 학술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정말 많은 정보를 우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영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가 최대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밖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영어에 대한 장점들을 알고 계시면 코멘트 한번 달아주시고요. 뭐 제가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취업이나 이런 걸 안 해봐서 영어가 얼만큼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